하루하루 예뻐지는 몸과 마음을 위한 방송 하예맘 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하연 선생님이랑 저 김예림 강사랑 만났는데요. 하연쌤, 지난주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에요?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서 너무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논문을 쓰고 계시는군요. 네, 어떻게 논문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갔나요? 지금 결과를 쓰고 있는데요. 데이터 수치가 잘 안 나와서 멘붕입니다. 아, 네. 네. 어떻게 논문을 쓰면서 자신감이 점점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 효능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나요?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왜 쓰지? 왜 쓴다고 했지? 이렇게 되면서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과정을 생각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네? 이만큼까지 나왔네? 그래 얼마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였습니다. 아, 네. 그래도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사실은 지난달에 뉴욕을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뉴욕 다녀온 친구와 함께 책을 쓰기로 했어요. 우와.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목차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하연쌤이랑 저랑 둘 다 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목차만 잡다 보니까 처음에 써야겠다 할 때는 막연했는데 목차가 잡히고 나니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네. 방송에서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론들을 접목해서 네. 또 해드릴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은 우리의 근황보다는 지난주에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지난주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주변에 서로를 비교하며 자존감을 스스로 낮게 평가하고 분명히 정말 멋진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작 자신이 잘하는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해주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해요. 남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요. 그리고 자신을 칭찬해줘야 하죠. 이야기와 관련해서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며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네. 저희가 사실 방송이 익숙하지 않아서 맞아요. 대본을 써놨는데 이게 참 청취자분들도 티가 나실 거예요. 대본을 많이 보고 나겠죠? 얘기하는 네. 거랑 저희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랑 티가 조금 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성장한다 생각하고 좀 대본 티가 나더라도 내용은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는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연도 우리 소연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죠? 네. 네. 자, 사연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예맘 언니들. 지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2살 재취업 준비생 강땡땡입니다. 지난 방송에 자신감에 대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4, 5년 정도 한 재취업 준비생이에요. 경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퇴사할 때는 바로 어디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자신만만하게 나왔는데 사실 재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감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잘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했던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려야 할지에 대해 언니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그 취업 준비할 때 진짜 제가 돌이켜 생각해봐도 인생에서 가장 자신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그 시기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텐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아직 취업이 안 됐으니까 그것을 해내는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하지 않나. 그래서 나 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도 하고 싶은데 그걸 시켜주는 데가 많이 없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더구나는 서류, 면접 여기에 낙방하는 소식을 좀 한두 번 접하게 되면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죠. 맞아요. 네. 어떻게 소연 선생님 취업 준비하실 때 어떻게 바로 되신 케이스셨나요? 아니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저는 그리고 취업 준비를 지금이야 사실 저는 체육과를 나와서 계속 체육 쪽을 길을 가서 저희가 막 서류를 쓰고 면접을 보고 뭐 어떻게 뭐 심층 면접을 보고 이런 단계를 사실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어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 과정을 사실 혼자 깨우쳐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무슨 자기소개서 쓰는 데가 있고 뭐 면접을 어떻게 보고 면접 복장은 어떻게 입고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는 체육 계통의 이제 행정 쪽이나 마케팅 쪽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면접을 보러 올 때 추리닝을 입고 오시고 그래요? 슬리퍼를 신고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력서를 많이 받아봤는데 있을 때는 이력서도 그냥 정말로 띡 자기 뭐 이름 단답식으로. 네, 단답식으로. 근데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되게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까지가 사실 전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랬군요. 네. 일단은 뭐 내가 붙을지 떨어질지는 나중 문제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준비해야 맞아요. 되느냐조차 너무 갑갑했던.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어느샌가보다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졌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특히나 학부가 또 상경학부였어요. 그래서 뭐 경영대, 경제 뭐 이런 쪽 전공한 친구들이 가장 많은 곳에 원서를 넣을 수 있지만 가장 강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분야였었죠. 그래서 정말 많이 떨어졌고 한때 테레비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광고를 하는 모든 회사들이 내가 다 썼다 떨어진 회사들인 거예요. 슬퍼.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는 게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강땡땡 씨뿐만 아니라 우리 둘 다 진짜 너무 힘든 과정을 겪었던 것 같고 지금 뭐 재취업 준비생, 취업 준비생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강땡땡 씨 역시 그만큼 힘들 것 같아서 저희 방송으로 꼭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나 조금 위안이 되겠다 싶은 얘기는 이러한 과정이 강땡땡 씨 혼자서 경험하는 과정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실현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거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고생을 덜한 사람, 더한 사람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겪으면서 가지는 고난이나 시련의 총량은 사람마다 비슷비슷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만큼 나중에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면은 조금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으려면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효능감에 앞서서 자기효능감이 꼭 필요한 순간들이 언제냐 어떤 마음이 찾아왔을 때 자기효능감으로 그것을 딱 이렇게 쿠션처럼 딱 받아 안을 수 있을 거냐라는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효능감이 참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은 일종의 약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이 약을 먹으려면 어딘가 안 좋다 싶을 때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게 되겠죠. 취업 준비할 때 혹은 뭐 인생에 있어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좌절감 혹은 스스로를 부족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일 거예요. 하연쌤 혹시 좌절감이나 부족한 마음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좌절감이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서류를 계속 낙방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계속 서류를 그냥 열심히만 써서 기술을 배우지 못한 채로 네. 썼죠.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질까? 내가 못했나 보다라고 계속 생각하다가 그렇게 해서 쓰지 말까?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유를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자소서를 제대로 안 쓴 거죠. 아, 그랬군요. 네, 제가 경험한 것과 그런 거를 전혀 쓰지 않고 난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까지만 쓰고 낸 거죠. 그러니까 서류를 봤을 때 회사에서는 잘 모르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도 자소서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세미나 같은 거를 찾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류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굉장한 꿀팁을 주셨어요. 자소서에는 나의 의지를 적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의 경험들을 네. 써서 이 일을 할 때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를 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셨죠. 저도 조금 내 스스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마음에 휩싸였던 때가 지난 1학기였던 것 같아요. 지난 1학기에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어야 되는데 1교시가 저희 학교 6시에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퇴근을 6시에 하다 보니까 아무리 부랴부랴 가도 네, 맞아요. 7시 15분인 거예요. 근데 지난 학기에 교수님들, 1교시 하시는 교수님들이 왠지 모르게 수업을 굉장히 빨리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면 끝났다고 이런. 네, 거의 1시간 15분 정도만 수업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바쁘게 갔는데 학교에 발만 찍고 집에 오고 막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때 너무너무 절망감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네. 근데 이런 형태에서 항상 절망감을 겪으면 하나가 힘든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쓰나미처럼 와서 종합선물 세트처럼 이제 이런 나쁜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나쁜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느냐? 제가 최근에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이호선 교수님이 하신 강의를 좀 들으면서 강땡땡님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메모를 좀 해왔거든요. 이호선 교수님은 심리 전문가시고 뭐 부모 교육, 청소년 상담 교육 이런 것들 많이 전문으로 하시는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때 그 좌절감에 빠질 때 사람이 느끼게 하는 3가지 감정이 있대요. 그 감정 3가지가 뭐냐면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무기력감이라고 한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 시행착오나 실수들을 계속 시각적으로 되새기게 된대요. 시각적으로요? 네, 머릿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던 영상이 자꾸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것들이 계속 다시 리와인드 되면 우리는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수치심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예로 어린 왕자라는 소설의 한 장면이 있거든요. 하얀쌤 어린 왕자에 술주정뱅이 나왔던 씬 기억하세요? 네, 기억해요. 네, 이 되게 어릴 때 저는 읽었는데 이 술주정뱅이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어려워요. 네. 지금도 어려울 거예요. 네, 다시 읽어도. 어린 왕자가 술주정뱅이를 보면서 물어보죠. 뭘 마시고 있나요? 했을 때 술을 마시는 거야. 술을 왜 마셔요? 라고 물어보니까 부끄러움을 잊으려고. 그래서 뭐가 부끄러운데요? 그랬더니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연쌤이 이렇게 부끄러운 걸 계속 반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언니가 말씀해주셨던 그 장면 수치심을 느끼기 전에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그 장면이랑 오버랩 되는데요. 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그 장면에 가서 그 상황에 가서 또 그거를 얘기를 하고 또 똑같이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면 까먹고 또 다시 그 상황에 가면 또 얘기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게 되게 잘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너무 잘하고 싶었으니까 오히려 못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약간 함정에 빠진 것처럼 이런 감정이 수치심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나를 바보같이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죄책감은요, 내가 했던 부족한 모습들을 왜 이렇게 부족하게 했을까라고 우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때문이야 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것들을 내가 부족한 게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는 되게 큰 잘못한 점이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어 라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의미부여하다 보면 나는 그냥 이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이 회사랑 나랑 안 맞았다라는 거를 탈락 통보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안 맞았던 건데 그것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취업하는 모습도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족한 딸이구나.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자꾸 죄인이 되잖아요. 네. 내가 다 잘못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뭔가 이걸 개선하려면 내가 잘해야 되는데 이 잘못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좌절감과 죄책감, 수치심 이런 감정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보 같은 나를 느낄 때 오는 세 번째 감정, 무기력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칭찬을 해주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야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자기한테 스스로 칭찬조차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다 그냥 내가 다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 하연쌤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네, 봤어요. 네, 거기에 슬픔이 네, 슬픔이 네, 귀여워요. 그죠? 너무 귀엽죠. 동글동글해가지고. 근데 그 슬픔이가 기쁨이랑 같이 그 기억 그 저장 창고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 감정의 헤드쿼터에서 갑자기 막 빨아들여져서 네. 기억 저장 창고에서 다시 헤드쿼터로 돌아가는 길을 찾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슬픔이고 근데 슬픔이한테 길을 안내해달라고 하니까 기억하세요 그 장면? 슬픔이가 나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면서 축 늘어져서. 네 들어 누워버리죠. 네.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그 영화가 굉장히 잘 담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너무 슬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죠. 맞아요. 아무것도 다 놓고 싶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뭐 히키코모리처럼 허우적대고. 네, 집 안에서 한 네. 발짝도 못 나오고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멈춰 있으면 우린 너무 우울하니까 이때 이 감정의 악순환의 고리들을 끊고 자기 효능감을 찾아 나서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감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뭔가 이 자기 효능감이 필요한 시기가 맞는가를 점검해 보시라고 여기에 대한 이 감정에 대한 얼마만큼의 공감대가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강땡땡 씨도 혹시 이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으시다면 이 방송을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약을 처방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많죠, 다들. 네네. 아마 하연쌤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태권도 실업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름 들으면 알만한 선수죠.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지금은 선수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또래의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아는 친구인데요. 이 네. 친구가 원래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대회를 나가서 예선 탈락을 하면 실적이 아예 생기지를 않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연습 게임 때나 그 훈련 때는 엄청나게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왜 저 선수가 저렇게 잘하는데 메달이 없지? 실적이 하나도 없지?라고 그런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누구보다 되게 열심히 준비하고 누구보다 되게 열심히 한 친구였어요. 나 운동이 끝났어. 그럼 나는 10분만 더 하고 갈 거야. 집에 일찍 보내줬어. 저희 친구들끼리는 막 야 나가서 놀자라고 하는데 나는 남아서 더 운동을 할 거야. 아, 약간 왜 공부할 때도 공부 이렇게 잘 성적 안 나오는데 네. 진짜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꾸준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맞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네. 네네네.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선수들이랑 되게 막 자기가 스스로를 비교를 안 하고 정말 자기의 마이웨이 길을 가는 친구였는데 계속 이게 시합 때 지고 그러니까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이 들고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랬군요. 그리고 자기가 재능이 없는가 보다 하고 땅굴을 파기 시작하면서 무기력하게 됐죠. 그래서 연습도 안 나오고 운동 안 해. 이렇게까지가 된 거죠. 이 운동선수들은 재능이라는 벽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중학교까지는 그렇게 재능이 나타나지 않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내가 재능이 있구나 없구나 스스로가 이제 나뉘게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케이스의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잘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대학 때 이제 빛을 발한 친구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러면은 뭐 재능과 연습량과 이것들이 합쳐져서 실력의 차이를 가늠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재능이 있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같은 연습에도 빨리 느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연습을 많이 하면 조금 보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게 아무래도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그게 기계처럼 변하게 되죠. 그 순간에 가면 그게 자동으로 생각도 하기 전에 몸이 나가는 몸이 네. 이제 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까지를 가려고 이제 연습량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확실히 성장기에 재능이 늦게 발휘가 되는 친구들은 좌절감이나 수치심이나 그런 죄책감 이런 무기력감에 쉽게 빠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나올 수 있냐, 네. 못 나오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미래가 갈리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이 선수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극복이 됐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이 선수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요. 당시 되게 잘하던 선수였어요. 이제 저희가 대진표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선수 이름을 보면 어느 정도 잘하는 선수구나라는 게 감이 잡히고 이렇게 무서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이 선수는 엄청 잘하는 선수인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엄청 잘하는 선수랑 붙게 됐는데 자기가 딱 이 시합만을 마지막으로 끝낼 거야라는 생각으로 가진 상태에서 내가 준비한 거 하나만 하고 나올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 잘하는 선수랑 붙게 된 거죠. 이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네. 이기는 것까지는 나는 바라지 네. 않을래. 그렇지만 이 기술 하나만큼은 성공시키고 네. 싶어. 뭔가 목표치가 확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아주 구체화됐네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거를 생각하고 시합에 나가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1회전에는 지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2회전 때는 그 하나만 해보자는 동작의 기술로 동점을 만든 거죠. 뭔가 영화 같아요. 되게 영화같이 말하고 있죠. 네. 3회전 때는 동점으로 가다가 그렇게 끝났어요. 동점으로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서든데스까지 가게 됐죠. 이 서든데스가 뭔가요? 서든데스가 저희 축구로 얘기하면 승부차기 같은 거예요. 연장전인데 이제 공격 기술을 하나를 먼저 성공하는 부분이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거죠.
공격으로 이제 승패가 나뉘는 거죠. 3회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긴장되고 피 튀기는 순간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3회전에서는 서든데스일 때 졌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고 나간 거를 해낸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졌지만 과정으로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한 거를 해낸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경기에서 얻은 건 정말 컸어요. 그랬겠네요. 네. 땅굴을 엄청 파고 엄청 힘들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이 하나만 하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그 3회전 동안 자기가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과 무기력감을 날리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에 졌다, 근데 이겨야 되겠다만 목표로 놨다면 이 경기는 이 선수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목표점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 구체화된 목표를 성공으로 바로 실현시키자마자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확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이 시합을 계기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해서 그 다음 때에는 바로 메달을 딸 수 있게 되고 계속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거죠. 저는 이 시합 저희가 선수로 예를 든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는 이 삶, 일반인들의 삶도 이 상황에 따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비슷하죠. 일반인들도 비슷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좌절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 목표가 없는데 이러한 부정적 감정에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운동 경기에서 뭔가 목표를 두는 것과 일반 생활과 목표를 두는 건 비슷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를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스포츠 자신감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신감이라는 범주도 스포츠 자신감이라는 분야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개념으로 분화가 되거든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기효능감, 스포츠 자신감, 지각된 능력, 결과 기대, 움직임 자신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스포츠 자신감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일까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자기효능감 개념이에요.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심리학에서 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가 언제 맨 처음으로 쓰였는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으신 심리학자죠. 캐나다의 알버트 반두라라는 학자가 제시한 개념이 있습니다. 반두라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네, 그 하연쌤 논문에도 반두라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네. 네, 저도 자기 관리와 자신감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네, 이 반두라가 스포츠에 관련한 학자는 아닌데 스포츠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학자예요. 네. 용어만 보자면 반두라가 어떤 이야기를 자기효능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담아냈는지를 보면 이게 자기효능감이라는 한국말로 봤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효과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를 아는 거다라는 뜻으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이 정확한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성과를 낸다,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적절한 행동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 적절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는 되게 가볍죠. 그렇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렇죠? 네, 경기에 나가서 공격 하나를 성공시키고 그렇죠. 네, 친구와 만나서 인사를 하고 뭐 이런 게 적절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게 아닌 건데 그 대단한 게 아닌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자기효능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효능감을 심리학적으로 측정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느냐, 내가 보유한 기술,
그리고 그 기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들을 복합적으로 평가해서 뭐 실기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면담이나 뭔가 그 자기 보고식 설문지 형태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를 놓고 봤을 때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방식은 특정 기술이나 특정 스포츠 종목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의 전반적인 자신감을 올려준다라는 거를 중장기적 목표로 놓고 단기적인 목표로는 선수가 느끼는 좌절감의 범주를 일단은 아주 작게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태권도 선수를 놓고 봤을 때 나는 재능이 없는 선수야 하면 너무 범주가 넓잖아요. 그렇죠. 많이 넓죠. 네, 그래서 그 범주를 작게 좁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이 선수가 목표로 뒀던 기술은 돌려차기? 돌려차기, 그죠? 네, 돌려차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무게 중심을 잘 잡자. 네. 네, 요 정도로 좁혀보는 거예요. 만약에 축구 선수라면 나는 공격력에 형편없어 라고 생각하면 너무 범주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오른발 측면 패스를 잘 성공시켜보자. 네, 그렇게 구체화시켜서 패스 기술, 패스를 더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을 잘게 쪼개서 개발할 수 있는 훈련을 하면 잘게 쪼갠 하나하나의 동작들을 잘 해내는 경험을 쌓으면서 실전에 나가서 이걸 성공하는 경험으로 전반적인 자신감을 높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1회에 말했던 벽돌 쌓기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다 보면 네. 아주 견고한 탑을 쌓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네, 우리가 하나하나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근데 아까 하연쌤이 취업 준비에 대해서도 여기와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처음에는 내가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모르다가 자기소개서 하나에 포커싱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더 구체화해서 나의 의지만 쓰는 게 아니라 나의 과거 경험을 쓰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한 항목부터 내 경험을 하나씩 써보는 경험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 과정에서 나는 부족한 인재야. 나는 많은 회사가 나를 뽑아주지 않는 인재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생각은 나를 수치심, 자책감, 무기력감에 빠져들게 하는 생각이고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어떤 측면부터 보완해야 될지의 범주를 아주 좁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역량부터 하나씩 보완해 가신다면 효능감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연쌤, 네. 이 강땡땡 씨가 자기 효능감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면 뭐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연으로만 듣기에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우선 강땡땡 씨가 4, 5년의 직장 생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일한다는 거는 분명히 본인의 의지와 열정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4, 5년의 직장 생활 속에서 분명히 본인이 강점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저는 사실 끈기로 제일 많이 뽑고 싶어요. 4, 5년이나. 네. 네. 그리고 솔직히 4, 5년을 일했는데 나오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결단력도 네.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내가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는 도전감. 저는 이 점도 되게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셨던 모든 느낌들이 본인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잘하시는 걸 잊지 않으면 전 좋겠어요. 그 속에서 내가 뭘 잘했지 스스로 되짚어보는 거죠. 그렇죠. 물론 대취업 과정에서 좌절이 엄청 나겠죠. 네. 그렇죠. 본인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스스로가 본인이 구체적으로 잘했던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충분히 전에 잘했던 거를 생각하시면서 예전의 자신감을 찾으시고 그 속에서 자기 효능감을 또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자기 효능감과 좌절감은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나의 경험을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경험이 좌절감을 줄 수도 있고 자기 효능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하연 쌤이 얘기했던 그 4년, 5년간의 직장 생활에서의 끈기라는 거를 어떤 사람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멈춰 있는 거다. 나는 멈춰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끈기로 볼 수 있는 나의 어떤 프레이밍 능력 그리고 재취업을 준비할 때도 면접 보러 갔다 왔을 때도 이 답변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보다는 내가 잘했던 대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를 리프레이밍 하다 보면 이 똑같은 탈락 경험도 내가 강점을 발견하는 경험이 될 거고 합격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보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이야기만큼은 꼭 하고 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가거나 자기소개서에 이 이야기만큼은 잘 전달해야겠다 라고 표현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거기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 가지 단계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세 가지 단계는 아까 세바시에서 말씀드렸던 이호선 선생님이 해주셨던 내용을 참고해서 만든 단계예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강땡땡님이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게 저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규정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수치심이나 자책감에 빠진 나를 의식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제가 아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있어요. 그 김주미 선생님이라고 네. 외모는 자존감이다라는 말을 만드시고 그런 책을 쓰셔서 그 책이 많은 분들에게 읽혔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의식적으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매일 리추얼처럼 해보는 게 셀카를 찍는 거래요. 근데 셀카를 무표정으로 찍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미소를 지으면서 셀카를 찍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입꼬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분이 살짝 좋아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대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행복한 표정을 지어본다거나 생각을 할 때도 뭔가 취업을 한 내가 괜찮은 나고 지금 미취업 상태의 나는 괜찮지 않은 나로 규정해서 자꾸 다운되고 처지기보다는 어떠한 상태, 어떤 환경이 결코 나의 괜찮음을 규정할 수 없어. 나는 그 자체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어. 라는 측면의 자기 암시를 매일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연쌤도 혹시 이런 자기 암시를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항상 과거에서 찾아요. 과거에서 잘했던 경험을 항상 찾아요. 어떤 거가 지금 요즘에 가장 힘을 주는 경험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까지 왔던 과정이고요. 사실 요즘은 다이어트에 사실 많이 꽂혀 있어요. 네, 저도. 정말 피크로 살이 찌고 있어서 네. 내가 전에 이 정도로 뺐었는데 내가 어떻게 했지? 그래, 그렇게 걸어보자 하고 요즘 열심히 1시간, 2시간씩 걷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경험들을 네. 과거에서 끌어와서 네. 실천에 옮기고 계시네요. 네. 네, 저도 사실은 요즘 식탐을 잡기가 어려워. 하늘은 눕고 말은 살찐다는데 내가 말인가? 네, 저도 요즘 좀 내가 과거에 살을 뺐을 때 어떻게 나를 스스로 좀 나를 챙기는 생각을 해봤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긍정적인 존재로 규정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단계로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규정을 해보고 나면 두 번째는 우리 지금 해보고 있는 거네요. 네. 성취 경험을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보다 손으로 적었을 때 더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노트를 펴고 일단은 우리는 목표를 최대한 좁히고 구체화시켜야 되니까 취업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나의 성취 경험들을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회사에 합격했으니까 4, 5년간 근무를 하셨던 거였겠죠? 그때 어떻게 합격했었던 거였나? 취업이 잘 되려면 필요한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적극성, 열정, 꾸준함,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가치, 인재상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쭉 써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 경험들을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꾸준함이라는 역량을 발견했다. 그럼 나는 4년, 5년 동안 아주 꾸준하게 회사를 다녔다. 혹은 내가 학교에 다녔던, 꾸준하게 학교에 다녔던 경험들도 있을 거고 뭔가 꾸준하게 했던 무언가를 쭉 써보는 거죠. 보잘것없는 거여도 괜찮아요. 뭐 거창하게 꾸준하게 했던 것들이 뭐 나 뭐를 해서 무슨 자격증을 땄어가 아니라 야,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내가 습관적으로 했던 스트레칭이 있었어. 뭐 기지개를 켜봤어. 뭐 그게 아니라면 나는 우리 엄마 성격 맞추기 되게 힘든데 내가 여태 평생 우리 엄마한테 맞추면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꾸준함일 수 있죠. 맞아요. 네. 혹은 나는 매일매일 머리 감는 사람이야. 자기 관리를 꾸준히 했어. 이런 것들도 일단은 다 적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아요. 최소한 100가지 이상은 쭉 써보는 걸 권해드려요. 이호선 박사님은 850개를 쓰셨대요. 와. 네. 근데 이게 되게 사소한 것까지 적으면 저도 어제 한번 대충 써봤거든요. 근데 100개 쓰는 거 되게 쉽더라고요. 네. 100개만 써도 굉장히 뿌듯해요.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저희 하이의 맘에 사연을 보낸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성취 경험이에요.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잘 나가는 방송에 사연 보내는 거 쉽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방송에 쓰면서 뭔가 이렇게 절박한 마음을 담아 주신 거 굉장히 적극성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것도 적으시면서 꼭 같이 노트 한 켠에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쭉 적다 보면은 심장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에너지가 가득 담긴 기운이 다 올라올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우리가 해냈던 이 기운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일부터 해나가야 될 건 무엇인지 계획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21일 정도는 연속해서 해봐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21일을 목표로 필요한 일들을 조금씩 해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특정 능력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하연쌤은 요즘 다이어트에 많이 꽂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최소한 21일 정도 두고 관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1일 해봅시다. 네, 21일 해봐야 딱 3주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3주 동안은 조금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습관을 가져보려고 생각을 해보는데 하연쌤도 지금 너무 느닷없긴 하지만 21일 동안 뭔가 목표를 여기에 공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산을 오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산을. 매일 아침마다요? 네. 네. 놀라셨는데요, 지금? 네. 저는 탄수화물 제한해보고 네. 성공하면은 네,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먹을 건 못 참아요.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어서 운동을 열심히 습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저는 먹는 거, 네. 한쌤은 운동하는 걸로 네. 성공하고 각자의 또 성공 노하우를 네. 공유를 하면서 바꿔서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논문을 하나 참고를 해봤는데요. 논문 홍준희 교수님이라고 저희 학교 교수님, 학장님이세요. 네. 교수님께서 써주셨던 논문이 하나 있어서 봤더니 남자 같은 경우는 동기를 얻을 수 있는 자기효능감의 요인이 시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성취, 지위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해보는 게 심상훈련이라고도 하죠. 네.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자신 혹은 타인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보는 게 세 번째 단계인데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셀프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팀 분위기, 팀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하고 있다면 내 편이 될 수 있는 주변 지인들에게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의견들을 좀 많이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많이 수집해서 나의 긍정적 이미지를 내면에 구축해 나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타인이 너무 기분이 안 좋을 때 물어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뭔가 기분 좋을 때 혹은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상대를 만나서 나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조금 응원해 줄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들려주세요.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좀 주고받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저도 한창 자존감이 내려갔을 때 이게 알고 한 건 아니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나는 뭘 잘해? 네.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지도 못할 것들을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네. 하연 쌤은 진짜로 장점이 너무 많아요. 여태 방송을 저희가 준비할 때도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항상 계획만 세우고 실행에 옮길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하연 쌤이 뭐부터 할까요? 우리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도가 엄청 쭉쭉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를 하자라고 얘기하면 하연 쌤의 언어 습관이 굉장히 고무적인 게 며칠까지 제가 할게요. 며칠까지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그게 저로서는 그냥 하면 되지. 부담 갖지 않게 쫓기지 않게 피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피곤하지 않는 와중에 이날까지는 하면 좋겠다라고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저의 좋은 장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존감이 올라가네요. 좋습니다. 네. 자존감 올라갔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연 쌤께서도 주실 수 있는 팁이 강땡땡 씨한테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운동이라는 접목해서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이력서 쓰러 가기 전에 다들 카페랑 집에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 전에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고 뭐 10분 스트레칭, 그다음에 명상 같은 거 하시고 나는 이력서 쓰기 전에 내 스스로에게 활력을 줬어. 이런 식으로 동기를 또 주는 거죠. 자기 네. 스스로에게. 그리고 더 이렇게 함으로써 더 잘 써줄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에 되게 뭔가 활기찬 기운과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지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그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인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가는 게 우리가 좋은 삶, 굿 라이프를 사는데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할 때도 집에서 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집은 조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조금 산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가 되는 카페를 하나 조금 아지트로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0분 정도 산책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왕복하면 하루 1시간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가는데 떨어진 거리에 카페를 한번 찾아보시고 요즘은 예쁜 카페 많으니까 네, 거기서 좀 작업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걸어가는 동안에 뭐 주변의 정취들도 좀 느끼시고 걸으시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긍정적인 자기 규정 암시들 좀 떠올려 보시면 마음에 몸에 여유도 좀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고요. 오늘 나눴던 내용들이 취업 준비하시는 강땡땡님 말고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려면 일단은 많은 사연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 사연 어디로 받고 있죠? 자, hayemam@gmail.com 하예맘@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 자료를 알아보고 대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사례를 담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극복한 스포츠 선수들의 사례도 많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된다,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공감되는 측면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들의 사례를 좀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공유하고 싶다면 저희 하예맘@gmail.com으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그널 외쳐야죠.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